돌고 도는 1대1 토론하자. 그런데 이담 아나운서, 1대1 토론하자 이건 이해가 돼요. 근데 돌고 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대1로 붙자라고 이야기하면 저쪽에서는 그쪽 말고 나는 다른 사람이랑 붙겠다. 그러니까 또 딴 쪽에서는 그럼 내가 당신이랑 붙겠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나. 아까 얘기하셨듯이 1대1로 붙자, 너 나와 할 때 보통 센 사람한테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거기다가 더하기 살짝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지목하기도 하죠. 약간 만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 게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바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오. 그 이야기에 앞서서요. 두 사람 지금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충청도의 총선 격전지를 정말 순회하고 있는데요. 네. 충남 천안시를 어제 갔고요. 그래요? 오늘은요. 충북 청주시를 방문했습니다. 아하. 이틀 연속 충청도를 순회하고 있는데요. 그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봐, 한 입 넣어줄게, 야. 옳지.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그러면, 우리 사무장 지금까지 짝배기 좀 해주셔. 예? 충청의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저희는 이 선거를 출발하는 우리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함이 이강현입니다. 저는 한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쨌든 다부지게 잘 먹네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딜 가든. 그런데 저기가 지금 충청에서도 김현주 평론가님 뭐 격전지로 꼽히는 곳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격전지 아닌 곳이 없을 정도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정말 의석수를 너무 확보를 못했어요. 어제 갔던 천안에도 3석이 모두 민주당이 석권을 했고 그래요? 오늘 간 청주 역시도 원래 4지역구 모두를 민주당이 석권을 했었는데 보궐선거 자리가 하나 생겨서 그거를 이제 간신히 가져오는 정도. 그러니까 뭐 거의가 민주당 텃밭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격전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전에는 청주 상당구에 아마 4거리, 5거리도 아닌 6거리가 있나 봐요. 6거리 종합시장, 상인 간담회를 시작으로 해서 서원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겸했습니다. 젊은 학생들을 만났고요. 오후에는 육아맘들과의 간담회가 있고 이래서 4개 지역구 모두에서 자그마치 8개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다고 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청주의 모든 지역구를 한번 순회를 하겠다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네. 저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충남, 충북 이렇게 충청을 여러 군데 샅샅이 훑는 동안 손정혜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는 어디를 갔을까 이것도 궁금해요. 네, 이재명 당대표 어제는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서울 종로에서 이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 정치 1번지 종로에 누가 활동하고 있느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죠. 각상원 예비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요? 시장을 들렀다고 하는데요. 이 창신시장에서 이제 주민들과 인사도 나누고요. 이분이 그 곽상원 변호사. 아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 유명한 것이 있는데 소문난 족발집에 들려서 이제 불족발 먹방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오늘 활동을 좀 보시면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 갑을 찾았는데요. 네. 왜 찾았는지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하. 최근 이 지역에 현역이셨던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이 공천 논란에 반발해서 사실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일이 있었죠. 그랬죠. 지역 민심을 직접 수습하기 위해서 이 영등포 갑에 긴급히 방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하. 뭔가 힘을 실어주는 행보로 풀이가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어제와 오늘 일정 역시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고 일로 와. 이거는 내가 그러면 예. 조금씩 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게 뭐 정말 맛있게 소문난 일이야. 이거는 우리 곽 부부가 사실 아까 알겠습니다. 내가 샀어. 예, 아이, 감사합니다. 괜찮지? 너무 많이 먹는 거 같아. 박상원으로 해주세요.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무능, 무책임, 무대책에 무관심까지 한 점에 대해서 이제 주인들이 회초리를 들어서 혼을 내야 될 때입니다. 제가 못 살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심판하자. 이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자, 못 살겠다. 심판하자. 못 살겠다. 심판하자. 못 살겠다. 네, 저렇게 또 바쁘게 이곳저곳을 훑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근데 앞서 잠깐 나왔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제가 쓸데없는 궁금증인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현금을 두둑히 안 갖고 왔네요. 아까 조그만 것은 쏜다고 하시면서 다음 거 족발은 곽상원 후보가 내시오 그러던데 돈을 안 갖고 온 겁니까? 충분히 궁금해할 만한 부분인데 사실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 정당의 대표는 자신이 개최하는 정당의 간담회 등에서 현장 음식료를 제공하는 외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이 돈을 마음대로 내고 싶어도 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사유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혹여 기타 사유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논란이 불거질까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재미있는 부분은 국회의원 후보자도 상인으로부터 물건을 살 때 비싸게 사서는 안 됩니다. 원래 제값과 비싼 가격 그 차익만큼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에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즉 국회의원 후보자는 자신이 먹을 물건은 자신이 직접 제값을 주고 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야, 그러면 시장 가서 예를 들면은 3,000원짜리 뭐 나무를 사는데 10,000원 내면서 아이고 거스름돈은 가지세요.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꼭 7,000원 차이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로 후보들이 아마 잘 인지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만큼 선거는 깔끔하고 투명하게 치러야 한다 이런 생각 드는데, 자, 앞서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최정학 기자님, 지금 양당의 대표들이 지금 각 지역을 열심히 훑는 거 보이는데 앞서 제목이 1대1 토론하자 했잖아요. 이게 대체 그럼 무슨 얘기인 거예요? 네, 한동훈 국민의힘 이 비대위원장의 입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의미를 따져보면 거대 정당들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고 이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원래 토론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이 민주당에서도 자평해오지 않았냐라고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시간, 이 원하는 뭐 방송사 그리고 지정하는 이 사회자까지 내세워도 된다라고 이 그래요. 자신감을 나타냈고요. 뭐 어디서 내가 뭘 하고 있던 간에 하루 전에만 알려주면 그 시간 다 맞추겠다. 내가 이재명 대표를 피할 리가 있냐. 여러 이슈에 제한 없이 토론하는 것이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선택하는데 그 기준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것에 응하는 것이 당 대표로서 도리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번에 토론에 맞붙자고 제안한 게 처음은 아니고 며칠 전에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현주 평론가님,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생겨 역대 총선에서 선거가 임박해서 양당의 대표끼리 TV 토론 1대1 토론한 적이 있었던가요? 아마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그래요? 있거든요. 네.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끼리는 공식 토론회를 비롯해서 많이 토론을 하죠. 네네네. 근데 이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지역구별 중심 토론이기 네네. 그 선거기 때문에 당 대표가 나서서 어떤 당의 입장을 내세우는 이런 토론은 아마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토론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당초에. 언론사들에서 지난 29일 저녁에 국민의힘에 굉장히 그 문의가 많이 갔던 모양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공지가 왔는데 8시 반경이었습니다.
KBS TV조선 채널A MBC로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1대1 토론 제안이 와서 너무 문의가 많이 와서 이렇게 공지를 보내드린다 하면서 방송사들이 요청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생방 토론에 즉시 임하겠다라고 이제 대답을 내놨던 것이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무 답이 없다 보니까 이 토론에 왜 응하지 않으시겠느냐 이런 질문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재촉하는 것처럼 보이는 면이 있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이유로 이 토론에 응하기는 좀 쉽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1대1 토론을 하자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방송사들이 요청 온 걸 일단 먼저 수용한 모양새를 취한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고 이재명 대표 토론회 받으시죠 라고 이제 재차 촉구하는 건데 손뼉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법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 재촉에 촉구에 이재명 대표는 어떤 반응일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고 또 제가 야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국정을 놓고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는 역사적 기록일 것 같습니다. 계속 요청했던 것처럼 지금 이 난국을 해결하고 경제 파탄, 민생 파탄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저와의 토론에서 도망가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1대1 토론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송사에서 누구를 사회로 내세워도 상관없습니다. 김어준 씨가 해도 상관없어요. 대통령과의 토론은 너무 뜬금없는 것 아닙니까? 며칠 동안 토론을 회피하다가 생각해낸 게 겨우 이겁니까?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1대1 토론 응하라는 것은 저기 제쳐두고 줄기차게 대통령한테 야당 대표로서 대화하자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철저히 이 외면당했다. 그 점을 강조해. 그러면 손정혜 변호사님 뭔가 체급이 높은 대통령과 대화하겠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런 면도 있지만요. 민주당의 이번 선거의 전략은요. 아까 말씀드린 그 발언 중에 뭐 경제 파탄, 민생 파탄, 그러니까 실정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켜야 되는데 이 1대1 토론이 완성이 되면 한동훈 위원장은 분명히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질문을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토론의 주제가 사법 리스크를 겪는 민주당 당대표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미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는 대선 주자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TV토론 해봤죠. 이 토론이 성사되면 순식간에 한동훈 위원장도 대선 주자급으로 토론으로 국민들한테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 토론 뭐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또 대선 주자라는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당신 아니야 대통령 나와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런데요. 너 말고 한 체급 높은 사람 나와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또 있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당에 보니까 험지일수록 정치 신인들 영입해가지고 내보내는 식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비겁한 선택입니다. 만약에 경기 남부 지역에서 선거를 진심을 다해 치러볼 생각이 있다면은 지금 뭐 바쁘시겠지만 할 일 다 하시고 여기에 한동훈 위원장 나오십시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위원장님 화성을을 출마하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있으실까요?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하나하나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성을에 한동훈 위원장 출마하세요 라고 이준석 대표가 먼저 선수를 쳤더니 선공을 펼쳤더니 한동훈 위원장의 반응은 저 반응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김현주 평론가님. 뭐 한마디로 무시 전략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고 본인이 천마디로 띄워놓던 게 본인은 아무그 과실을 취득하지 않겠다. 지역구에도 안 나가고 비례대표도 하지 않겠다라고 불출마 선언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 나오세요라고 하니까 그것이 이제 바로 들리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꾸할 가치가 없는 그런 질문이다라는 차원에서 그냥 무시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준석 그 대표가 이전에도 사실 뭐 국민의힘의 뭐 여러 정책이나 혹은 선거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내놓았는데 그때마다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은 항상 같은 식의 대답을 했어요. 저에 대해서 혹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많습니다만 일일이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준석 대표의 이준석 이름 석자를 언급을 안 하고 그러니까 좀 철저히 무시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재밌는 게 돌고 도는 지금 1대1로 한판 보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정말 돌고 돕니다. 과거에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상형 월드컵을 했는데 얼굴 천재 차은우 씨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다라고 꼽았던 안귀령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야기인데요. 당시에 그렇게 꼽고 나서 도봉갑에 전략 공천 되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은 혹시 이렇게 아첨꾼만 생존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내용들이 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안규령 부대변인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요. 토론은 저랑 하시지요라고 한동훈 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루 전에만 알려주시면 시간을 맞추겠다라면서 1대1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거의 뭐 복붙은 아니지만 복사해서 붙이긴 아니지만 약간 그 주어만 바꿔서 이렇게 딱 제안을 한 건 나랑 붙읍시다 한동훈 위원장 이런 건데 그런데 돌고 도는 나랑 한판 붙자 또 있답니다. 이런 제안한 사람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이 씨와 절연했다. 이거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저는 이 사안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검찰에서 지금 투명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리한 건 모르는군요. 제가 이 사안을 하나하나 말한다면 제가 이재명 사안을 물어봐도 다 하나하나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까리 기름. 이렇게 깐죽대요. 장관님. 예.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하다. 맞는 말이죠. 그게 또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모르면 통과. 지금 정청래 의원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개정부 질문 당시의 모습을 보여드린 건데 지금 정청래 의원을 저희가 보여드린 이유가 뭔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정청래 최고위원이 어제 자신의 SNS에 한동훈 위원장의 제안을 패러디해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내용이 무엇인가? 김건희 여사와 1대1 토론을 제안한다고 합니다. 왜 뜬금없이 김건희 여사인가? 자신이 보기에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의 제1권력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더 토론하고 싶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이 사회자 해도 상관없다. 저와 김건희 여사가 1대1 토론을 하게 되면 김건희 여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어디 나왔던 말을 그대로 복붙은 아니지만 패러디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김현주 평론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주까리 기름은 정청래 의원이 즐겨 드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뭐 이러다가 정말 한동훈 위원장한테 토론 제안 챌린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뭐 법무장관 시절에도 뭐 아까 그 본회의 장면도 보셨습니다만 뭐 예결이라든가 대정부 질문 같은 거 본회의장에서 할 때 내지는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 단 한 명을 상대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질의들을 했었죠. 그리고는 결국 좀 본전을 못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의원들은 뭐 최강욱 전 의원을 비롯해서 뭐 김의겸 의원, 고민정 의원, 정청래 의원 포함해서요. 박범계 의원도 있었고 뭐 이수진, 뭐 김민석 의원, 뭐 부지기수로 무척 많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과 뭔가 각을 세워서 본인의 정치인으로서의 몸값, 주목도를 좀 높이고자 하는 본뜻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종합해보면 손정혜 변호사님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토론에 응하자는 그 제안에 이재명 대표 또는 뭐 민주당은 응할 생각이 아예 없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일단 전례가 없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총선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취지가 지역의 일꾼을 이제 뽑는 것이니까 그렇죠. 정책 토론이나 뭐 지역의 일꾼으로 어떤 정책이 좋은가 이런 건 토론할 수 있지만 뭐 사법 리스크나 뭐 이런 부분은 본질적으로는 총선과 굉장히 거리가 멀다.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의 인기와 인지도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시험대에서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고 이재명 당대표도 대선 주자로 차기를 또다시 노린다면 대선 때는 또 1대1 토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양당에서 성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네. 어쨌든 토론회는 조금 무산돼가는 분위기지만 중요한 건 총선이 다가올수록 유권자들은 뭔가 올바른 선택의 기회는 가지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